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문장의 확대,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내용 학습을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그다음에 이어진 문장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했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내용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내지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매년마다 출제하는 중요한 영역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너희들이 생각했던 걸 복귀하면서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거나 내지는 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문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학생들은 인덱스 매겨줄 테니까 그 문제 해설을 채우고 너희들의 학습을 좀 온전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 문제풀이를 12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04번 문제인데 2005학년도 수능 문제야. 자, 보기를 이용해서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는데 지금 자료 3개가 기억부터 디귿까지 3개가 나오고 선택지가 나와 있어. 자, 근데 기억 자료를 보니까 이마에 흐르는 할 때 는이라고 하는 관형절의 절표지가 나왔고 자, 그가 착한 사람임 할 때 이 이라고 하는 이 명사절의 절표지.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없이 할 때 이라고 하는 파생접사. 이건 부사절의 절표지라고 했는데 얘는 관형절이고 자, 얘는 명사절. 그 다음에 얘는 부사절. 자, 이렇게 절표지에 우리가 기대어서 절표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 자, 관형절은 당연히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절은 자, 우리가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 선택지를 한번 보면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들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안긴 문장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 얘기를 했고 자, 2번도 맞아. 근데 3번 보니까 기억의 밑줄 친 부분에는 자, 이마에 흐르는 이 밑줄 친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게 맞지. 자, 흐르는데 이마에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부사어와 서술어만 나와 있는데 주어가 지금 없어. 근데 생략된 주어는 담징입니다 라고 했는데 담징이 이마에 흐르는 게 아니라 뒤에 수식을 받는 땀이 이마에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는 담징이 아니라 땀이라고 봐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나왔지만 니은에는 밑줄 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착한 그 다음에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이다. 좀 더 문장의 층위가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가 착하니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꾸미고 또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느니 이 사람을 꾸민다는 거야. 여기도 지금 모르다에 이 관형절을 나타내는 절표지인 는이 붙었으니까 관형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문장의 층위가 좀 더 복잡하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절표지를 통해서 관형절이란 거 알 수 있으니까 관형절은 안긴 문장에 해당되는 거 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아는 형태로 그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는 2014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기억부터 미음이 자료가 나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가 기억부터 미음과 1대1 대응이 되게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어.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기, 그 다음에 여기도 기, 여기도 기, 그 다음에 리을도 기, 미음도 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음기라고 하는 명사절의 절표지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앞에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확인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조사와 결합이 됐다, 조사와 결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 무슨 문장 성분으로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 될 것 같아. 근데 1번에 보니까 조사와 결합을 했다랬는데 주격조사 가가 붙었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 붙었으니까 주어로 쓰인 게 맞지.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조사와 결합했다랬는데 이 목적격 조사 를과 붙었으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조사와 결합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기 뒤에 조사가 결합돼 있지 않아. 자, 맞는 건데 이것이 목적어로 쓰였대. 근데 바라는데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게 맞지. 자, 3번도 맞네. 근데 4번 보니까 조사와 결합하지 않았대. 겨울이 오기 뒤에 조사가 없으니까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건 맞는데 부사어로 쓰였다 그랬거든. 근데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어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이 주된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는 전이긴 전인데 겨울이 오기 전인 거야. 근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거든, 명사. 전과 후 이거 전부 다 명사야. 근데 이런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이건 부사어 역할로 쓰인 게 아니라 관형어 역할로 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될 거고 근데 5번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는데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취해서 이르긴 이른데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2015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에 해당되는 예가 아닌 걸 따지라는데, 기억 보니까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대. 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를 우리가 기억에 해당되는 건데, 그 기억의 예가 아닌 거니까, 주어가 드러난 걸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1번에 숙제를 한다. 근데 누가 숙제를 하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자, 근데 그것이 이 수식을 받고 있는 동생이 숙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주어가 생략된 게 맞고, 자, 대학생이 되었다. 누가 대학생이 됐는지가 안 나왔는데, 뒤에 수식을 받고 있는 형이 대학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게 맞지. 그다음에 3번 보니까 버스에 탔다. 누가 버스에 타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수식 받는 경위가 탄 거고. 그다음에 5번을 먼저 보면 자,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데 누가 그렸는지가 안 나오는데 수식 받고 있는 화가가 그린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지금 주어가 생략된 게 맞는데 4번을 보면 결혼을 했다. 근데 누가 결혼했냐면 정수가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 주어가 지금 이 관형절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예가 아닌 것.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인데 2015학년도 수능 문제야. 다음은 기억과 니은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따지라 그랬어. 근데 기억 문장을 보니까 자, 원한다. 누가 원하냐면 친구들이 원하는 거야. 근데 뭘 원하냐면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지금 명사절의 절표지가 있고 그 명사절의 절표지가 지금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명사절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암기 문장이지. 자, 그러면 니은 문장도 몰랐다가 서술어인데 누가 몰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근데 뭘 몰랐냐면 이 지역 토양이 변홍사의 적합함을 모르는 거지. 자, 목적격 조사를 취했으니까 목적어 역할인데 여기도 지금 함 할 때 음이 지금 뭐가 됐냐면 명사절의 절표지. 자, 기역과 니은은 공통점이 명사절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놓인 거야.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선택지를 따져보면 기역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니은에는 부사어가 없다. 아까 부사어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어를 꾸미는 게 주된 기능인데 지금 기역에 안긴 문장 자, 내가부터 시작해서 이 부르기까지를 보면 여기는 지금 서술어를 꾸미거나 내지는 다른 부사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없어. 자, 있지만이 아니고 없지. 그러니까 1번은 여기서부터 틀린 건데 니은에는 부사어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지금 변홍사에 붙어서 적합하긴 적합한데 변홍사에 적합한 거야. 지금 서술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번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야.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2번 보니까 기역에는 명사절이 안겨져 있지만 자, 명사절이 안겨져 있는 거 맞지? 자, 근데 니은에는 부사절이 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자, 니은도 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절의 절표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명사절이 같이 안겨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니은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기역에는 3번에 보니까 기역에는 서술절이 안겨져 있다 그랬는데 기역 자리는 서술절 자체가 없어. 명사절이지. 그 다음에 니은은 관형절이 아니고 똑같이 명사절이었어.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어. 자,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4번에 보니까 기억에 안긴 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대. 자, 그러면 기억에 안긴 문장은 내가 노래를 부르기인데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는 말이거든. 근데 이 자체는 꾸며주는 말 자체가 없어. 관형어든 부사어든 꾸며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4번은 기억 때문에 이미 정답이 안 되는데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에 안긴 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토양이야. 근데 토양인 토양인데 이 지역의 토양인 거지. 이렇게 토양이라고 하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체온을 꾸며주는 관여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다지. 자, 그러니까 둘 다 틀렸으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5번 보니까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다. 자, 지금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노래를 부른 거니까 목적어가 있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는 안긴 문장 속에 목적어가 없다 그랬는데 자, 토양이 적합한데 변홍사에 적합한 거니까 지금 여기는 주어와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한 조건을 설명한 것은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번 문제는 2017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지래. 자, 이 관형절 얘기를 쭉 하면서 자, 주어의 역할, 그 다음에 목적어의 역할, 그 다음에 부사어의 역할 지금 이것에 관련된 거를 수식하는 이 수식을 받는 것이 이것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주어, 목적어, 부사라고 문장 성분이 지금 밝혀져 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번과 2번은 기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주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니은과 관련된 거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디귿과 관련된 거니까 부사어 역할을 해야 돼. 그 역할인가 따져보면 되지. 자, 그러면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 그럼 주어 역할 하는 게 맞지. 자,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 자, 주어 역할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맞으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2번에 보니까 여전히 주어니까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자, 3번은 자,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두 사람이
자, 헤어졌다인데 공원을 헤어진 게 아니잖아. 공원에서 헤어진 거지. 그러면 이 공원은 를이 붙을 수 있는 말, 을을이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 어떤 여기서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에 해당되는 자료가 됐으며 맞는 얘기지만 디귿이 아니라 니은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 니은의 첫 번째 문장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게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확인해 보면 자, 부모님이 일을 시키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위의 문장 때문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 자, 4번도 정답은 나왔지만 확인해 보면 자, 친구가 옷을 나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누나는 장갑을 털실로 짰다. 자, 전부 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니은도 적절하게 연결된 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주말에 공을 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사어. 그 다음에 관중이 쓰레기를 경기장에 남겼다. 이것도 남기긴 남겼는데 경기장에 남긴 거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결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109번 문제. 2017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보기에 A부터 D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따져봐라 그랬어.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택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보면 직접 인용이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을 했대. 근데 그걸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A와 B 자리에 들어갈 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간접 인용을 바꿀 때 아들이 어제 저에게 지금 어제와 오늘을 중심으로 보면 이건 어제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는 말을 쓴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발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야 되겠지.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오늘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이 아닌 2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아들이 나에게 썼던 말이니까 낮은 그 높임의 등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계시다라고 하는 높임 표현을 쓴 건데 이거는 지금 아들의 말을 지금 간접 인용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높임 표현, 자기 스스로가 높임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B 자리에는 계시라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지. 있으라고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를 통해서 앞에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통해서 A, B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지 3개를 지웠는데 지금 이제 다음 두 개의 자료를 보면 자,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 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언니는 어제 자, 그러면 자기의 휴대전화냐 아니면 나의 휴대전화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휴대전화가 아니잖아. 이때 나는 언니고 그러면 언니니까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지금 3인칭이니까 3인칭을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 자기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라고 돼 있는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기라고 나에게 말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문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더라도 이건 너희가 일반적으로 간접 인용을 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 자, 그 차원에서 들어갈 말들을 너희가 한번 채워보라고 했었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인데 2018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기억부터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4개 나왔어. 자, 자료 4개를 잠깐 먼저 보고 가면 자, 기다린다가 서술어야. 근데 지금 누가 기다리냐면 그녀가 기다리는 거지. 근데 뭘 기다리냐면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자, 그럼 이게 기라고 하는 명사절의 절표지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격 조사를 취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봄이긴 봄인데 따뜻한 봄인데 이 따뜻한도 서술어잖아. 근데 지금 생략된 것이 주어에 해당되는 게 생략되는데 뒤에 지금 꾸밈을 받고 있는 봄이라고 하는 주어가 중복되다 보니까 생략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관형절과 지금 요 문장은 기억의 문장은 관형절과 따뜻한이라는 관형절과 그다음에 봄이 빨리 오기라고 하는 명사절 이 두 개가 안겨 있는 거야. 그다음에 니은 문장도 보면 착하다인데 뭐가 착하냐면 마음이 착한 거고 근데 이 마음이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친구는 이라는 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절이 쓰인 거지. 자, 근데 친구긴 친구인데 내가 만난 친구인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지금 생략돼 있을 뿐인데 그것이 수식을 받고 있는 친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얘는 관형절과 서술절이 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문장을 보면 자, 자는데 누가 자냐면 동생이 자는 거야. 자, 근데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면 피곤해 하던 동생인데 피곤해 하던이라는 말이 지금 서술어잖아. 피곤해 하다라는 게 서술어인데 누가 피곤해 하냐면 수식을 받고 있는 동생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중복돼서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관형절이 쓰인 거고 그다음에 자긴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엄마가 모르게 자는 거야. 근데 지금 모르다와 엄마가라고 하는 주어가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데 얘가 지금 뒤에 있는 자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절 그리고 걔가 부사절의 절표지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관형절과 부사절이 쓰인 것이다.
관형절, 부사절이 전부 다 문장 내에 안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도 자 리을 문장을 보면 비싸다. 근데 뭐가 비싸냐면 일단 값이 비싼 거지. 자 근데 이 값이 비싸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배추라고 하는 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인 거야. 자 근데 배추인데 그 배추가 어떤 배추냐면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인 거야. 근데 그가 시장에서 샀다. 무엇을 샀다가 지금 생략돼 있는데 그것이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배추가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생략을 시킨 거고 그렇게 보면 이 배추를 꾸미고 있는 그가부터 시작해서 산까지는 관형절에 해당되는 거고 이 관형절과 지금 여기서 서술절이 전부 다 안겨 있는 거야. 자, 문장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따져봤으니까 선택자 한번 판단해 볼게. 기역과 니은은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은 관형절이니까 지금 기역에도 관형절, 니은에도 관형절이 있다는 거 확인했어. 자, 1번은 맞는 얘기네. 자, 2번 보니까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서술절이잖아. 근데 서술절은 디귿과 리을이 아니라 니은과 리을이었어. 자, 디귿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서술절이 드러나 있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3번은 기역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명사절이 봄이 빨리 오긴데 이 부분에 오긴 오는데 빨리 오는 거니까 부사어가 있다. 맞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니은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친구는부터 착하다까지가 서술절이거든. 근데 이 서술절 안에 착하긴 착한데 정말 착하다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다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기역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그랬는데 기역에 보니까 따뜻한 요 부분이지. 근데 지금 뭐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꾸밈을 받는 봄과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는 게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리을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우리 아까도 봤지만 시장에서 배추를 산 건데 꾸밈을 받는 배추와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렇지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안긴 문장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지.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면 디귿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부사절이 지금 디귿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리을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그랬는데 서술절 말고 관형절도 앞에 그가 시장에서 산 여기까지가 뒤에 배추를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도 맞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다 맞고 지금 이 디귿이 서술절이 아님에도 서술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절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111번 문제. 2019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걸 따지래. 자, 탐구 과제를 봤더니, 하나의 문장이 안긴 문장으로 다른 문장 안에 안길 때, 자,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자, 아래 각 문장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나서, 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그랬어. 자, 우리가 자료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긴 문장의 종류를 확인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그 안긴 문장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안긴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건 아주 수월한 방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줬잖아. 절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지만 절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절표지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면 기역은 기라고 하는 이 명사절의 절표지가 있고 니은은 없이 할 때 이라고 하는 부사절의 절표지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디귿은 이 오라슴 할 때 음이 자 명사절의 절표지였고 그 다음에 리을에 쉬던 할 때 던이 관형절의 절표지였어. 그 다음에 미음도 어려운 할 때 여기서 니은이 지금 관형절의 절표지였거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보면 기역은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부사절, 그 다음에 디귿도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이 두 개는 관형절이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안긴 문장의 종류가 뭔지는 금방 판단이 됐잖아. 그럼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자, 근데 기역은 부사절인데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지. 자, 니은도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야. 그러면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3번부터 5번까지는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적절하게 연결이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문장 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안긴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디귿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 여기까지가 안긴 문장이야. 자, 니은은 내가 늘 쉬던 요게 관형절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우니 지금 여기서는 관형절이야. 그럼 여기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자, 이것에 해당되냐 따져보면 지금 옳았음이라고 하는 디귿의 문장을 보면 옳았는데 뭐가 옳았냐면 판단이 옳았던 거야. 자, 판단이 옳았던 거니까 주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주어가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거지. 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을 보면 내가 늘 쉬던 그랬는데 내가 늘 쉬었다. 근데 어디에서 쉬었냐면 공원에서 쉰 건데 꾸밈을 받는 뒤에 공원에서와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생략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생략된 것이 부사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적절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5번은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이 목적어라 그랬거든. 자, 근데 어렵다. 근데 무엇이 어렵냐면 과제가 어려운 거지. 근데 과제가가 해당돼야 되는 거니까 목적어 아니라 주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4번밖에 없는 거야.
112번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보기에 A, B,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하면, 자, A는 삼았다가 서술어야. 근데 누가 삼았냐면 그가 삼은 거고, 그 다음에 위기를 삼은 건데 기회로 삼은 거야. 자, 여기까지인데 이 중간에 조은이 지금 여기서 관형절의 절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좋다의 주어가 생략이 된 거지. 근데 이 주어가 생략된 것은 뒤에서 꾸밈을 받고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건데, 원래는 기회가 좋은 거지. 그런데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야. 관형절이고, 그 다음에 B는 자, 파랗다. 파랗다가 서술어인데 뭐가 파랗냐면 바다가 파란 거야. 자, 그런데 파랗긴 파란데 어떻게 파랗냐면 눈이 부시게 파란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부사절의 절표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부사절인데, 자, 이 안에 다시 부시다라고 하는 서술어, 뭐가 부시냐면 눈이 부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를 보면 응시했다가 서술어야. 근데 누가 응시했냐면 동주가 응시를 한 거고, 무엇을 응시했냐면 별을 응시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반짝이는도 마찬가지야. 반짝이는 것이 무엇이 반짝인다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뒤에 꾸밈을 받고 있는 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야. 원래는 별이 반짝이는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형절, A는 관형절이 지금 안겨 있는 거고, B는 부사절이 안겨 있는 거고, 자, C는 관형절이 안겨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문장 파악을 했으니까 밑에 한번 따져볼게. A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 두 개의 더 문장 성분, 이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했으면, 자, 주어까지를 포함하면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얘기잖아. 세 자리 서술하는 얘기인데, 자, 삼았다가 그는 삼았다.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지. 그는 위기를 삼았다.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아.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돼야 문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주어 외에 위기를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그 다음에 기회로라고 하는 부사어까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지금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라는데, 바다가는 파라타의 그러니까 주어야. 파라타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지. 아는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에 눈이는 부시다라고 하는 안긴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다라고 하는 2번도 틀린 얘기 아닌 거지. 그 다음에 C를 보니 3번에 보니까 C의 벼를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다. 근데 일단 벼를이 아는 문장, 바깥에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라는 아는 문장의 목적어는 맞는데, 지금 여기서 반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별을 반짝이다가 아니잖아. 별이 반짝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안긴 문장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정답은 나왔지만 4번을 보면 A의 조은과 C의 반짝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다. 맞지? 그래서 원래는 기회가 좋다고, 그 다음에 별이 반짝이라니까 안긴 문장의 서술어. 그런데 공교롭게 둘 다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는 거지. 자, 4번도 맞는 얘기고, 자, 5번 보니까 눈이 부시게와 반짝이는 수식의 기능. 자, 반짝이는 관형절이고, 그 다음에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이니까, 자, 관형절 부사절은 관형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관형어 부사어는 전부 다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거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113번 문제는 2020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렇게 돼 있어. 학습 활동을 보니까 견문장은 혼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혼문장들을 활용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견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일단 이 자료들, 이 혼문장들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이것을 사용해서 이러한 조건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이거 전부 다 절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자, 절표지 잘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려면 대등적 연결함을 붙여야 돼. 근데 이것들, 절표지나 이런 대등적 연결함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냐면, 이 춥다, 마셨다, 그 다음에 먹었다, 그 다음에 상관없다, 그 다음에 했다. 여기에다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자리에, 밑줄 쳤던 자리에 그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이라고 하는 절표지나 내진 대등적 연결어미가 붙었는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잖아. 자, 근데 1번에 보면 명사절이래. 그럼 이 5개의 문장 중 하나를 지금 명사절의 절표지를 써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지금 만든 거야. 근데 이 추운이라는 말을 잘 보면 춥다라는 말에 음기를 붙인 말이 아니잖아. 음기가 붙어야만이 기억의 명사절이 되는데, 명사절의 절표지가 붙은 게 아니라 관형절의 절표지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벌써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날씨가 춥다라는 여기에 지금 원래는 음이나 기처럼 명사절이 붙어야만이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관형절을 나타내는 절표지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1번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벌써 정답은 나왔지만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니은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라고 했거든. 근데 동생이 얼음을 먹었다라는 여기에 지금 는이라고 하는 관형절을 만드는 절표지를 붙인 거야. 근데 지금 니은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적절하게 연결된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부사절인데, 지금 여기서 추위와 상관없다,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라는 요 문장에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라는 요 문장에 지금 뭘 붙였냐면 부사절을 만드는 이 이라고 하는 이 절표지를 붙인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부사절을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에 부사절을 만드는 절표지 이를 붙였으니까 파생접사 이를 붙였으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연결된 게 맞지. 자, 그다음에 4번은 자, 리을 자체가 인용절인데 자, 인용절은 절표지가 고나 라고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였어. 자, 근데 보면 여기서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요 문장 뒤에 고라고 하는 간접 인용. 이 고라고 하는 간접 인용에 인용격 조사를 붙였으니까 자, 인용절을 만드는 적절한 절표지를 붙인 게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미음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대등적 연결 어미가 붙어야 돼. 자, 형은 물을 마셨다. 자, 형은 물을 마셨다 뒤에 지금 여기에 지만이라고 하는 이 대등적 연결함을 붙였으니까 자, 5번도 적절하게 연결된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절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 머릿속에 잘 잡았던 학생과 절표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학생은 이 문제를 푸는 시간과 내지는 정확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4번 문제는 2021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따지라 그랬어. 자, 근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자, 이 문장을 주고 지금 이 기억부터 미음에 관련된 조건을 따져보면 1번에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 자, 건강의 첫걸음이다. 지금 여기서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이것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이것의 주어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 붙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는데 명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만드는 절표지 음기가 붙어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붙었으니까 자, 그럼 1번은 적절한 게 맞는 거지. 자,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보면 자, 2번에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자, 니은이 실천하다거든. 이 실천하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 자, 그럼 일단 명사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실천하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 요게 목적어지. 자,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도 뭐가 없냐면 명사절 자체가 없는 거야. 자, 절이 목적어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것이라는 대명사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였으니까 자, 목적어는 있지만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의 디귿 보면 자, 원한다면인데 자,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서술어야. 그러면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명사절 자체가 기가 지금 쓰여 있긴 하는데 그 실천하기라고 하는 명사절이 지금 생략된 조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를 원하는 거니까 자,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사어의 기능이 아니라 목적어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리을이 자, 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리을인데 자, 되다가 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장을 보면 계획이 제대로 되다잖아. 자, 계획이 제대로 되다인데 이 자체에는 명사절 자체가 없어. 자,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그다음에 미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세우기라고 하는 명사절의 절표지가 있어. 자, 그런데 이 명사절의 절표지가 지금 뒤에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었거든. 자, 그러면 선행되는데 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관용어의 기능을 한 게 아니라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2021학년도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인데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어. 자, A부터 E까지 5개 자료를 줬는데 1번에 보니까 A는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인용절이 되기 위해서는 인용절을 보여주는 절표지가 붙어야 돼. 라고나 고라고 하는 절표지가 붙어야 되는데 자, A를 보면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지금 문장이 원래 지금 여기서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지금 동시에 연결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내일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고 나서 그 자체가 지금 이 관형절을 만드는 절표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인용절이라면 인용절을 보여주는 절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용절의 절표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절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문제를 절표지를 가지고 판단했으면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거든. 자, 그 다음에 2번에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했으니까 관형절에 해당되는 절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했으니까 명사절에 해당되는 절표지 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주성분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배웠어. 자, 그러면 조사와 결합을 했어. 근데 그 조사와 결합한 것이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고,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는 주성분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였다 그랬으니까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로 쓰였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에 지적이는 할 때 이 관형절을 만드는 절표지를 붙였어. 자, 그리고 조사와 결합이 없고, 근데 들판이긴 들판인데 꽃이 피고 새가 지적이는 들판인 거니까 이 들판이라는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 그건 부속 성분, 관형어라고 하는 게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적절한데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문제를 다 풀이를 해봤는데, 뭐 매끄럽게 이해가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렸던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느 지점에서 애로사항들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고,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그럼 점검점들을 마련했으니까 다시 복습 철저히 하고, 또 질문거리가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수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통사론에 남아있는 것들이, 문법 요소라고 부르는 우리 뭐 높임법, 그 다음에 사동, 피동,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부정이나 문장 종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을 좀 해볼 테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이 되기 전에 오늘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